21세기는 부캐의 시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캐는 본래 게임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먼저 사용하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상생활로 사용이 확대되면서 평소의 나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이나 캐릭터로 행동할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면 예능 MC 유재석 씨는 트로트 가수 유산슬, 아이돌 유드래곤 등의 부캐를,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는 20대 대학생 임영광이라는 부캐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 우리가 갑자기 제3자나 이미 나를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 제 부캐를 봐주세요 라고 외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죠. 혹시 가상세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버추얼 리얼리티, VR입니다. VR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메타버스와 꽤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나 둘 사이에는 아주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소통입니다. VR은 사용자 개인의 감각에 중점을 두고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시뮬레이션이나 1인 게임에 사용되죠. 반면 메타버스는 VR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통이 가능하기에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실제 현실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을 즐길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즉 페르소나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는 사회문화적 활동을 어디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캠핑부터 회식, 회의, 콘서트까지 이 모든 게 메타버스에서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축제까지 즐길 수 있죠. 실제로 건국대학교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해 온라인 축제, 건택트 예술제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모습과 똑같은 가상공간 캠퍼스인 건국 유니버스를 어플 내에 구축했고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통해 선후배 간의 소통이 가능하게 함은 물론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준비하여 실제 축제 못지 않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메타버스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네이버, 구글 등 여러 IT 기업에서는 제페토, 로블록스, 게더타운, 이프랜드 등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는 이미 나이키만의 가상세계인 나이키랜드를 구축했고 SM 엔터테인먼트는 메타버스 기반의 아이돌 에스파를 선보였습니다. 메타버스 열풍이 IT뿐만 아니라 전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걸까요? 가장 단순하고도 주요한 원인은 코로나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며 자연스레 실제 만남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기술로 메타버스가 채택된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만이 메타버스의 성공 요인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기 이전부터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해왔죠. 메타버스가 인기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멀티 페르소나를 보다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멀티 페르소나는 페르소나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현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캐와 비슷한 개념이죠.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CEO는 매우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죠. 그러나 SNS 속 CEO의 모습은 다릅니다. SNS상에서 CEO는 팔로워들에게 매우 차분하고 세심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CEO는 한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소통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정체성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에 사는 20대 대학생이라는 CEO의 사회적 위치나 상황에 맞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CEO가 고등학생처럼 교복을 입고 강의를 듣거나 조선시대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CEO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반면 메타버스에서 CEO는 원한다면 어떤 공간이든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처럼 입고 말할 수 있고 괌에 사는 미국인 중년 남성처럼 살아갈 수도 있죠.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의 멀티 페르소나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게시된 영상 어빙 고프먼의 연기론에서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비대면 시기에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이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수록 정보 격차가 심해지고 신종 범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상세계에서만 생활하려는 메타페인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악용할 위험도 있죠.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에 빠져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메타버스의 발전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메타버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시기에 힘입어 우리의 일상 속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캐부터 축제, 회의, 브랜드 월드까지 이제는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라는 이름을 뛰어넘어 현실 속의 또 다른 현실로 자리 잡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부캐를 소개해주세요.